오늘 뉴욕 증시는 지수별로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6,616.85로 0.08% 소폭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22,017.85를 기록하며 0.10% 올랐습니다. 반면 다우 지수는 46,584.46으로 0.18%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8,003.87로 1.11% 강세를 보이며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를 이끌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63% 하락한 1,499.72원을 기록했고 유로달러는 0.80% 상승 달러 인덱스는 0.35% 내린 99.635를 나타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0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4.34%로 집계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반도체 섹터의 강세 속에 지수별로 방향성을 달리하며 신중한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간의 임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민간 시설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예고했던 마감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여 유조선과 화물선의 안전 통행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사작전을 일시 중단합니다. 오는 금요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제리드 쿠시넬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영구적인 평화협정 도출을 시도할 계획. 이란 전쟁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물 유가는 배럴당 144달러를 돌파했고 선물 가격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위안화로 요구하면서 수십 년간 지속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의 결과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혜와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유가 폭락과 위험자산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 주말 동안 이란 문명을 멸망시키겠다는 등 전례 없는 수준의 고수위 위협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쟁 권한법 발동과 해임 요구로 맞섰고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민간시설 폭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민간인 표격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경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뒤 파키스탄의 중재를 명분 삼아 탈출구를 찾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디몬 회장이 연례주주 서한을 통해 사모신용시장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는 경기 침체가 닥칠 경우 사모펀드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핀테크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짚었습니다. 한편 빌 에크먼의 펄싱 스퀘어는 유니버설 뮤직그룹 인수를 위해 600억 달러 규모의 복잡한 거래를 추진 중이며 시장에서는 유명 투자자들의 행보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해온 인도의 IT 아웃소싱 기업들이 AI 에이전트 도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드 같은 도구가 코딩 업무를 대체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업들의 AI 시스템 구축을 돕는 컨설팅 수요가 늘어나며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옵니다. 반면 미국 내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AI 기술 변화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들의 조기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노동 참여율이 197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텔이 일론 머스크의 텍사스 거대 시설 프로젝트인 테라팹을 위해 스페이스X, xAI 테슬라와 손잡고 맞춤형 초고성능 칩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인텔 주가는 4% 이상 급등했습니다. 또한 엔트로픽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하여 시스템 취약점을 찾는 AI 도구인 리토스를 출시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전 국토안보부 장관이 임차해 논란이 된 7천만 달러 상당의 호화 전용기를 멜라니아 여사 비서실 등의 용도로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칼시와 폴리마켓 등 주요 예측 시장 플랫폼들이 내부자 거래를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정치인이나 스포츠 종사자가 관련 이벤트에 베팅하는 것을 금지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2010년 도드-프랭크 법 이후 상품 시장에 적용된 에디 머피 규칙을 예측 시장으로 확대한 것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예측 시장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뜨개질자 수도자기, 페인팅 탐조 등 과거 노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취미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래니코어 현상으로 불리는 이 흐름은
디지털 기기의 피로감에서 벗어나 느리고 차분한 연결을 원하는 Z세대의 욕구를 반영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관련 행사 참여도가 전년 대비 수배 이상 급증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경험해보지 못한 과거에 대한 향수와 진정한 인간관계에 대한 갈망이 결합된 사회적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리 밀리언 테마 리서치 책임자에 따르면 양자 컴퓨팅은 기존 시스템의 비트 대신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갖는 큐비트를 활용하여 계산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비트는 컴퓨터 정보의 최소 단위이며 큐비트는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정보 처리 단위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고도화된 연산 방식을 사용하여 계산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리 밀리언 책임자의 분석에 의하면 양자 컴퓨터는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처리와 복잡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적 하이브리드 머신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합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정보이며 하이브리드 머신은 두 가지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기계입니다. 쉽게 말해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를 없애는 게 아니라 기존 방식으로는 풀기 힘든 복잡한 숙제들을 도와주는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내에 양자 컴퓨터가 특정 작업에서 기존 시스템을 앞서는 양자 우위의 징후가 나타날 것이며 2029년경에는 오류 수정이 가능한 결함 허용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양자 우위는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넘어서는 시점이며 결함 허용은 계산 중 발생하는 오류를 스스로 고쳐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단계입니다. 쉽게 말해 1에서 2년 안에 양자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를 압도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2029년쯤에는 고장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현재 이온 트랩 방식이 높은 정확도로 앞서가고 있으나 단일 칩에 수백만 큐비트 집적이 가능한 실리콘 스핀 방식이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온 트랩과 실리콘 스핀은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서로 다른 기술 방식이 묘집적인 부품을 빽빽하게 모아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은 원자를 이용한 방식이 앞서지만 앞으로는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 성능을 대폭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유망하다는 설명입니다. JP 모건의 제이크 펄럭 북미 크레딧 트레이딩 책임자에 따르면 현재 사모대출 시장은 투자자 유동성과 기초자산의 실적이라는 두 가지 핵심 이슈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유동성은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이며 기초자산은 대출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나 담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들이 돈을 제때 찾을 수 있는지와 돈을 빌려간 기업들이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가 가장 큰 숙제라는 뜻입니다. 제이크 펄럭 책임자의 분석에 의하면 리테일 비클의 환매 제한은 장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계된 기능이며 전체 직접 대출 자산의 85%는 여전히 장기기간 자본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테일 비클은 개인 투자용 상품이며 환매 제한은 투자금 인출을 잠시 막는 조치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들이 투자한 펀드에서 돈을 못 빼게 막는 것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일 뿐이며 실제 큰 돈은 여전히 연기금 같은 덩치 큰 기관들이 쥐고 있어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섹터가 사모대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AI가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모시장의 소프트웨어 대출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등 가격 발견 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스프레드는 대출금리와 기준금리의 차이, 위험보상금이며 가격 발견은 시장에서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대출을 많이 해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 때문에 망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시장에서 이들 대출의 위험도를 다시 계산하며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2021년에 높은 배수로 집행된 대출들의 만기가 도래하는 2028년과 2029년이 실질적인 구조조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배수는 기업 가치 대비 대출 규모의 비율이며 분수령은 상황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 가치가 거품이었던 시절에 무리하게 빌려준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오면 진짜 살아남을 기업과 망할 기업이 갈리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몰건 스탠리의 라집 아힐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에 따르 연오르무즈 해역 폐쇄로 인한 유가 급등은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성장 경로의 복합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기름값이 오르는 것이 단순히 주유비 문제를 넘어 전 세계 물가를 올리고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큰 위험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라집 아헬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의하면 유가가 배럴당 125달러를 상회할 경우 본격적인 수요 파괴가 시작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각국 중앙은행의 행보는 지역별로 판이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수요 파괴는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소비자들이 아예 소비를 포기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기름값이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확 줄여 경제가 얼어붙을 수 있고 이에 대한 각 나라의 대처법도 제각각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비축유와 재정보조금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려 노력하는 반면 유로존은 인플레이션 전이가 빨라 유럽중앙은행이 성장에 앞서 물가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비축유는 비상시를 대비해 저장해둔 기름이며 유로존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국가들입니다. 쉽게 말해 아시아는 나라 곳간을 풀어버티려 하지만 유럽은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를까봐 경제가 좀 나빠지더라도 금리를 올려 물가부터 잡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반면 미국 연준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근원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보다 소비 위축에 따른 성장 둔화 위험을 더 비중 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며 근원 인플레이션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기름값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사람들이 돈을 안 써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더 무섭게 보고 대처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S&P 500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PSKY, Paramount Skydance Corporation으로 10.66% 급등했습니다. 이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인 UNH가 9.37% 올랐고 휴마나인 HUM이 7.94% 상승하며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반면 하락폭이 컸던 종목으로는 엑선 엔터프라이즈인 AXON이 9.73% 급락하며 가장 부진했습니다. 이어 트레이드데스크인 TTD가 6.80% 하락했고 캠벨스 컴퍼니인 CPB가 5.18% 밀리며 하락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섹터별 흐름을 보면 에너지 섹터가 0.80% 오르며 가장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뒤를 이어 IT 섹터가 0.48%, 유틸리티 섹터가 0.2% 상승하며 시장을 방어했습니다. 반면 필수 소비재 섹터는 1.69% 하락하며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임해 소비재 섹터가 1.16%, 소재 섹터가 0.28% 내리며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국가별 ETF 수익률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EWY는 0.99% 상승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 미국 SPY는 0.04%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 일본 EWJ는 0.07% 하락했고 중국 MCHI는 0.39% 내리며 마감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위 3개국은 1.31% 상승한 그리스, 1.25% 오른 뉴질랜드, 그리고 1.13%의 수익률을 낸 호주였습니다. 반대로 하위 3개국은 1.20% 하락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부진했으며 인도네시아가 0.91%, 칠레가 0.87% 하락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4월 6일 월요일에는 GOVX, FAT, RVYL, BIAF, VERO, VMAR, CHAI, KALA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7일 화요일에는 SKIL, GBX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8일 수요일에는 HES, STZ, PSMT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9일 목요일에는 WDFC, UNTY, WAFD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일정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4월 8일 주요 경제 뉴스였습니다.